어렸을 때 음식 갖고 놀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알고 보니 이 우주 비행사들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서 선실을 가로질러 젤리 덩어리를 띄우는 건 재밌어요. 하지만 이건 우주 유포리아라고 불리는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이기도 해요. 아무도 우주에서 느끼는 극도의 행복감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우주 유포리아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바로 앞과 중앙에 바로 거기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폴로 14호의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달의 골프공을 밀반입했고 골프공을 달의 궤도로 쳐서 그걸 달을 위한 작은 위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 모두들 그게 그저 웃기다고 생각했죠. 아폴로 16호 우주 비행사 찰스 듀크는 1972년 지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과 경쟁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달의 6분의 1 중력의 혜택을 보고 올림픽 선수들을 앞지르려고 시도했죠. 듀크는 너무 높이 뛰어올라 뒤로 돌아 배낭에 있던 생명 유지 장치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가방이 깨졌다면 치명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었어요. 듀크의 지휘관인 존 영은 그거 재미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재미없었죠. 하지만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이 암석 샘플을 수집하면서 어린이 동요를 부르고 춤추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우주 유포리아는 또다시 주목받지 못했어요. 일찍이 1965년에 에드 화이트가 묶여서 우주 유형으로 우주를 최초로 걸은 미국인이 되었을 때 그의 우주 유포리아가 분명해졌어요. 그는 최초의 제트백 또는 공식적으로 인간 조종 장치라고 불린 MMU로 자신의 이동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안 돌아갈래. 이거 재밌어. 마침내 제미니 우주선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에드 화이트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우주 유포리아에 뭔가 불길한 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무중력 상태가 밑으로 지나가는 지구의 광경과 합쳐지면 모든 의무감을 압도하는 흥분감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주 유포리아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우주 유포리아의 효과가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루나 로버를 운전할 때 나타났었어요. 차량은 권장 속도를 초과했으며 로버가 두 바퀴를 들썩거릴 때 심지어 종종 공중에 떠 있을 때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캐나다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묶인 EVA 즉 우주 유형을 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깨너머를 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우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철썩 때렸죠. 은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너무 감성적으로 압도되어 헤드필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에서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고 눈에 고여요. 헤드필드는 기쁨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렸죠. 하지만 헤드필드는 유약을 위배하고 지구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말하는 걸 거부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에야 헤드필드는 그 유명한 문구를 말했죠.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그건 우주 유포리아의 직접적인 결과였어요. 우주 비행사 헤드필드는 우주 왕복선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지만 그의 EVA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주 유포리아가 개입한 거였죠. 우주 유포리아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주에서의 무중력 상태는 우주 비행사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서부터 우주선의 모든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저궤도인 LEO라고 불리는 483km 미만의 궤도를 돌아요. 지구 저궤도에는 중력이 충분해요. 지구의 중력은 달을 궤도에 있게 하고 달은 약 40만 2336km 떨어져 있죠. 실제로 우주 비행사 150명은 지구 저궤도에서는 64kg이 나갈 거예요. 우주의 무중력 상태는 중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낙하 때문이에요. 뭔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해요. 로켓이 발사되고 약 8분 후 엔진이 꺼져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은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이때 로켓은 약 시속 28,158km의 궤도 속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만 절대로 지구에 부딪히지 않죠. 계속해서 지구의 표면과 정확하게 같은 곡선 경로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궤도에 있고 자유낙하해요. 비록 모두가 무중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만약 자유낙하할 때 발밑에 욕실 저울을 둔다면 0이 뜰 거예요. 그건 체중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우주 비행사들이 모두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데 즉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의 슈퍼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특이 상황을 만들어내요. 우주에는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달로 가는 첫 여행에서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뒤돌아보고 지구를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들은 제한된 수의 지구 사진만 찍었어요. 그거 특이하고 좀 이상하죠. 하지만 달에서 본 지구 도디는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 운동가적인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버뷰 이펙트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예상치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죠. 심지어 오는 날에도 지구의 거의 모든 지구본은 지구의 모양이 아니에요. 학교와 도서관에 있는 지구본은 보통 다양한 색으로 각 나라를 보여주죠. 물론 각각의 나라에는 별이 있는데 그건 그 나라의 수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죠. 이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지구본들은 지구의 지구본이 아니에요. 사실 지구의 지구본을 찾는 게 쉽지도 않아요. 교실 지구본의 나벨을 읽어보세요. 지정학적 세계. 이 지구본들은 세계라고 불리는 곳의 본이에요. 세계라고 불리는 행성은 없어요. 세계는 우주에 없어요. 누군가의 책상이나 선반 위에 있죠. 우주 정의의 기원은 지질학적인 거예요. 우주는 지구 대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는 그 위의 것으로 정의돼요. 지구는 심지어 천문학적인 물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달로 가는 첫 번째 미션인 아폴로 8호의 임무에 지구의 어떠한 사진도 찍는 게 계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땐 셀카란 게 발명되지도 않았어요. 또 달에서 지구 도지를 보는 심리학적인 영향이 왜 그렇게 심오 있는지도 설명이 되죠. 누구라도 모든 인간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었죠. 우주에서 지구를 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주선 밖 우주에서 떠다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백만 개의 별들로 빛나는 은하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구는 여러분 발 아래를 지나가는 푸른 대리석이에요. 꽤나 흥분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아폴로 9호 우주비행사 러스티 슈웨이카트는 자신을 인류를 위한 감지 요소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오버뷰 이펙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슈웨이카트는 자신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그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주비행사 슈웨이카트만이 오버뷰 이펙트를 느낀 건 아니에요.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우주에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의 분자를 진화시킨 것과 같은 보편적인 과정의 연장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그것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유대감이었어요. 저는 화합의 황홀경이라고 표현되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유대감만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느꼈고 감각적으로 경험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느낌에 압도되었어요. 우주에서 돌아온 몇 년 후 우주비행사 미첼은 우주에 있었던 사람들의 뇌파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달랐어요. 미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 대한 일치감의 행복감이 명상하는 수도승과 비슷한 뇌파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미첼의 연구는 아주 중대해서 1998년 나사는 우주가 뇌에 미치는 영향만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한 우주 왕복선 임무를 시작했어요. 뉴로랩 미션은 뇌세포가 지구 저궤도에서 자유낙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을 실험실 동물의 뇌세포와 우주 비행사들의 것들로 연구했어요. 우리 모두가 우주 비행사가 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본 걸 가상현실로 접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오버뷰 이펙트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의 지구에 묶인 관점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느끼는 우주 유포리아도 약간 맛볼 수 있게 해줬어요.